보금자리로는 금리가 4.5%로 엄청나게 낮은 것도 아닌데 뭐가 이득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조건입니다. 24년 1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는데요. 23년도에 했던 특례 보금자리론은 24년 1월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나온 보금자리론의 기본적인 상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LTV의 경우 비규제 지역은 70%, 그 이외의 규제 지역은 60% 적용되고 DTI는 비규제 지역 60%, 규제 지역은 50% 적용됩니다. 특례 보금자리와 마찬가지로 DSR은 보지 않고 DTI만 봅니다. 중도 상한 수수료는 0.7%인데 특례 보금자리론 때는 면제였던 것에 비하면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나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25년 초까지는 면제입니다. 상환기간, 만기는 10년에서 50년까지 가능한데 40년, 50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40년 만기는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는 49세까지,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는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일반일 경우에는 4% 초중반 정도 하고 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할 경우에는 최저 3% 초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책 원문에 나온 표 일부인데요. 소득 조건이나 주택가격, 대출한도, LTV, 퍼센트도 일반인지, 신혼부부인지, 다자녀 가구인지, 전세사기 피해자인지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본 금리는 4% 초중반인데 반해 전세사기 피해자나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신생아가구, 저소득 청년의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금리가 조금 낮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보금자리론의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장점입니다. 보금자리론에서는 DSR 대신 DTI를 봅니다. 은행 상품인 집단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을 보기 때문에 DSR 규제에 민감합니다. 반면에 정부의 정책기금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디딤돌과 더불어서 DSR을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DTI는 보는데요.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DTI가 60% 범위 내로 들어와야 하고 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DTI가 50%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모집 공고일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 단계 이전이라서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DSR 70% 혹은 그 이상도 적용 가능한 상황이라면 보금자리론에서 DSR 대신 DTI 60% 적용되는 것이 큰 메리트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DSR 40% 규제에 걸려서 적용받고 있다면 보금자리론에서 DTI 60% 적용으로 바뀌면 훨씬 숨통이 많이 트입니다. 장점 두 번째, 채증식 상환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디딤돌과 더불어서 채증식 상환 방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은행 상품인 집단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채증식 분할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채증식 분할 상환은 초반에 적게 갚고 나중에 많이 갚는 구조인데 초반에 원금 상환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치 기간을 장기로 가져가는 효과가 있고요. 초반에 상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대출 기간 동안 내는 이자 금액만 따지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이자 자체의 금액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보통 대출을 30년, 40년 꽉 채워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증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나이나 상환기간 등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장점 세 번째,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다는 점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아예 없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아예 없지는 않고 0.7%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 비하면 참 아쉽기는 하지만 디딤돌이나 은행 상품의 수수료에 비하면 그래도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비교 삼아 확인하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1.2%이고요. 은행 상품인 집단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보통 1.2%나 1.5%, 통상 1에서 2% 사이 정도 합니다. 그래도 이에 비하면 확실히 0.7%가 저렴하긴 합니다. 때문에 중간에 대출을 갈아탈 계획이 있다면 금리가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 네 번째, 50년 만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환기간 최대치가 30년이고 은행 상품인 집단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만기 50년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상환기간의 최대치가 통상 40년입니다. 반면에 보금자리로는 50년 만기까지도 가능하므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신혼이 아닐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이거나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만 39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위 조건이 맞아서 만기 50년을 선택한다면 채증식 상환 방식은 선택 불가능하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은행의 집단 잔금 대출에서 나이 제한 없이 만기 50년이 가능했었는데요. 23년 9월 13일에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만기 50년은 나이 제한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졌고 힘들어졌습니다. 집단 잔금 대출에서도 만기 50년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를 취급하는 은행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 디딤돌에 비해서 대출 최대 한도나 주택 가격의 기준이 약간 높다는 점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가 2억 5천, 주택 가격이 5억 이하인 반면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대출 최대 한도가 3억 6천만 원, 주택 가격은 6억 이하가 대상입니다. 신혼가구나 다자녀 가구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위와 같은 조건을 보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에 비하면 조건이 불리해지긴 했지만 디딤돌 대출보다는 약간 여유롭습니다. 디딤돌과 비교했을 때 약간 여유 있다는 것이라서 미미한 장점인데요. 사실 은행의 집단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최대 한도나 주택 가격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면 은행 상품인 집단 잔금 대출이 가장 낫습니다. 다만 은행의 집단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LTV나 DSR과 같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맞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최대 한도가 분양가 이상은 금지인 경우도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장점 여섯 번째, 세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전입이나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전입이나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애초에 주택 구입 용도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반환 용도 혹은 주담대 상환 용도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전월세를 줘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장점은 디딤돌과 비교했을 때 가능하다는 장점이라 미미한 장점이고요. 은행 상품인 집단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세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단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장점, 만기 고정금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은행 상품은 만기 고정금리가 불가능하고 보통 5년 고정금리, 즉 혼합금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은 만기 고정금리 선택도 가능한데요. 이는 경우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금리가 낮은 채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시중 금리가 오르면 장점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은행의 집단 잔금 대출의 금리가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론의 장점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금리가 낮지 않다는 점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2%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는데요.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현 시점 금리에 있어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은행의 집단 잔금 대출의 금리가 3% 중후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반해서 보금자리론은 보통 4%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24년 4월 29일자 공시 기준으로 발표한 금리 비교표 일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살펴보면 대출 금리가 대략 3% 후반에서 4% 초반 정도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24년 6월 1일자로 공시한 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상품과 만기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 4% 초반에서 4% 중반까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층이나 신혼가구, 신생아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금리에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3% 초중반도 가능은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 최근에 집단 잔금 대출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우대금리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어서 기본금리 대상자라면 금리 면에서는 사실 보금자리론만으로는 딱히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단점 두 번째, 거치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거치 1년 혹은 비거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의 집단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치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거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하는데요. 만약에 채증식 상환 방식이 적용 가능한 조건이라면 장기적인 거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채증식 상환 방식이 가능한 분이라면 거치 기간이 없다는 조건이 단점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서 나열했던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점을 요약해보면 집단 잔금 대출과 비교했을 때 DSR 대신 DTI를 보고 채증식 상환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집단 잔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보다 장점인 것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0.7%로 낮은 편이고 50년 만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디딤돌 대출과 비교해 봤을 때 디딤돌 대출보다는 대출 최대 한도나 주택 가격 기준이 약간 높은 편이고 전월세를 줘도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만기 고정 금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집단 잔금 대출과 비교했을 때 금리가 낮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금자리론이 유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채증식 상환이나 50년 만기를 선택해서 매달 나가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보금자리론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 채증식 상환이나 50년 만기가 아무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DSR 40% 규정이 적용되는 단지인데 DSR에 여유가 없는 분은 보금자리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비규제 지역 DTI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DSR 40%에 비해서는 소득을 덜 보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대출을 갈아탈 예정인 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디딤돌이나 집단 잔금 대출에 비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0.7%로 낮기 때문에 중간에 대환을 예상하고 계시는 분은 보금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